냄새 배는 건 피하고 와. 결혼식 초대받고서 들은 말 중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선이 저한테 한 말이었죠. 분식집에서 일하는 제가 혹시라도 기름 냄새를 풀풀 풍기며 와서 격식 있는 예식을 망칠까봐 걱정된다는 뜻이었어요. 시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으면 뒤쪽으로 와. 그리고 결혼식 당일 미선이 저한테 던진 또 다른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 따위가 시장님과 같은 공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미선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시장님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웨딩홀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는 그 놀라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청 앞 골목, 윤복 분식 1988 간판이 바람에 달그락거렸습니다. 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어요. 점심 피크타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윤복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카톡.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동창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선이었어요. 미선이 화려한 웨딩 초대장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더라고요. 우리 민재 결혼합니다. 시장님도 오신다더라.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대요. 그 순간 단톡방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와, 축하해. 시장님이 온다고? 진짜 대박. 미선이 완전 잘 됐다. 역시 우리 반에서 제일 출세한 게 미선이야. 시장님과 인맥이 있다니 부럽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어? 민재가 정말 대단하구나. 폭죽 이모티콘과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복은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선과 윤복은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학창시절부터 미선은 윤복을 못마땅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윤복은 늘 도시락에 김치와 밥만 싸서 다녔어요. 집이 가난해서 반찬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야, 윤복아. 또 도시락에 김치만 싸왔냐? 냄새나서 못 앉겠다. 어머, 윤복이 치마 또 기어 입었네. 실밥 다 보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미선은 집안이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셔서 윤복네보다는 형편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윤복을 자주 놀리고 괴롭혔죠. 체육 시간에 운동화가 해져서 발가락이 나왔을 때도 미선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윤복이 발가락 나왔어요. 다른 애들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그때 반 아이들이 모두 윤복을 쳐다보며 키득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윤복은 발을 숨기려고 책상 밑으로 쑤셔 넣었는데 미선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가끔씩 미선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윤복이 점심을 굶는 날이면 슬쩍 자신의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줬어. 그럴 때는 따뜻한 아이 같았는데 왜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윤복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졸업 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나가면 얼굴을 보는 정도였어요. 그때도 미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윤보가 아직도 분식집 하니? 참 고생이 많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다른 거였어요. 아직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는 의미였거든요. 아들은 어떻게 지내니? 결혼은 했어?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자영업한다고 하면 사업 잘 되나 보내 하면서도 윤복에게는 고생한다고 했어요. 같은 자영업인데도 말이에요. 윤복은 항상 잘 지내고 있어라고만 답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사실 윤복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했던 준호는 일찍 유학을 떠났거든요. 윤복은 분식집 일로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
유학 떠나던 날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괜찮다. 내 갈 길 가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 후로 준호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죠. 뉴스에서 준호의 당선 소식을 봤을 때 윤복은 정말 기뻤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윤복은 뉴스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어떤 시장은 어머니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어떤 국회의원은 가족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 때문에 공경에 처했더라고요. 그날 밤 윤복은 준호를 불러앉혔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뉴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시장은 어머니가 특혜 받았다고 해서 사퇴했고, 어떤 의원은 아내가 부적절한 혜택 받았다고 해서 난리 났잖아. 준호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부하는 거야. 절대로 엄마 때문에 너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안 된다. 엄마, 엄마는 앞으로 절대 시장 어머니 행세 안 할 거야. 혹시라도 누가 엄마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특별 대우해 주려고 하면 다 거절할 거고, 윤복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내 이름도 함부로 언급 안 할 거고, 분식집에서 조용히 지낼게.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치해.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해야 해. 엄마는 내가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되길 바라거든. 그러려면 가족부터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윤복은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동창회에서도 아들 자랑을 한 적이 없었죠. 윤복아, 너는 아들 소식이 없네?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어. 뭘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어. 그 정도로만 답했어요. 동창들도 윤복의 아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분식집 아들이 뭘 하든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톡을 보며 윤복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이 자랑하는 그 시장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예요. 하지만 윤복은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의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었거든요. 단톡방에는 계속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시장님이 축사도 해주신대? 와, 미선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게 미선이야. 민재가 정말 출세했구나. 윤복은 조용히 축하해라고 한 줄만 남겼어요. 그러자 미선이 바로 개인톡을 보냈어요. 윤복아, 토요일 일시 반에는 꼭 와. 본식은 이시지만 앞동선이 좀 복잡해서. 알겠어. 내 자리는 어디야? 동창 테이블인데 통로 첫 좌석으로 해놨어. 거기가 화면 보기에 안정감 있더라고. 사진 프레임에 빈칸 보이면 좀 그렇잖아. 윤복은 순간 이해했어요. 통로 첫 좌석은 사진에 잘 안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옷은 짙은 색으로 입고 와. 냄새 배는 건 피하고. 그 말이 윤복의 가슴을 깊이 찔렸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윤복을 빗대어 한 말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시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으면 따로 말해. 시간 맞춰서 자리 마련할게. 마치 시장님께 인사하는 것도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윤복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만약 미선이 자신의 아들이 그 시장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윤복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며 윤복은 결심했어요. 토요일에는 조용히 가서 축하만 하고 오자고. 미선이 원하는 대로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조용히 나오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멀리서나마 아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절대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준호를 위한 일이니까요. 토요일 오전 윤복은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한 구두, 그리고 향수를 살짝만 뿌렸어요. 분식집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선이 냄새 배는 옷은 피하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냉기가 볼을 스쳤어요.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죠. 로비에는 거대한 꽃다발들이 놓여 있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 격식 있는 곳이었죠. 꽃장식 사이로 좌석표가 서 있었고 제 이름은 미선이 말한 대로 통로 첫 좌석에 적혀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은 모두 가운데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만 구석진 곳이었죠. 윤복 왔네. 미선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와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올린 모습이 마치 오늘의 주인공 같았어요. 앞동선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사진 프레임 비지 않게만 해줘. 말투는 매끈했지만 끝맛이 씁쓸했어요. 마치 제가 사진을 망칠 수 있는 요소라는 듯이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한 말로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았어요. 동창들 다 왔어? 응, 거의 다 왔어. 시장님은 2시 반쯤 오신대.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다니까 감사하지. 미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동창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듯 했죠. 웨딩홀 안을 둘러보니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가본 곳과는 차원이 다른 화려함이었죠. 바닥은 대리석이고 벽면에는 금태 두른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봉사 학생 한 명이 코사지 바늘을 서툴게 꽂다가 손가락을 찔렸어요. 아! 피가 맺히자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 앉아. 내가 해줄게. 양은 냄비 뚜껑 잡듯 손가락을 지그시 눌러 지어라고 바늘 각도를 바꿔 코사지를 고정했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작은 상처는 자주 다뤘거든요. 학생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다치면 안 되지. 학생의 어린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분식집에 오는 학생들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스쳤어요. 뒤 통로로만 다녀. 오늘은 격식 있는 예식이니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학생을 도와준 것도 잘못인 양 말하는 거였거든요. 마치 제가 예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듯이요. 알겠어. 저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체면 챙기러 온 날이 아니야. 축하하러 온 날이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학생이 다시 인사하고 가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색한 정적이었죠. 미선이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님 오시면 우리도 인사드릴 수 있을까? 글쎄, 바쁘실 텐데. 민재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한번 뵙고 싶다. 우리 동네 시장님이잖아. 미선이가 정말 출세했어. 아들 잘 키웠다니까. 모두들 시장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선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로 첫 좌석은 정말 사진에 잘 안 나오는 자리였어요. 각도상 뒤에서 찍으면 반쪽만 나오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동창들도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서 말이죠. 저만 유독 수수해 보였죠. 윤보가 오랜만이야. 선자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응,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이네. 너도. 그런데 여기 진짜 좋다. 미선이가 신경 많이 썼구나. 선자도 웨딩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시장님도 오신다며? 정말 대단하다. 우리 반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 응, 민재가 시장실에서 일해서 그런가 봐.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보가, 혹시 너는 시장님과 아는 사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너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잖아. 혹시 분식집에 오신 적 있거나? 선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모르는 사이야.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별 뜻 없어? 선자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갑자기 시장님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때 미선이 다시 다가왔어요. 윤보가 물 좀 마셔. 목마르겠다. 고마워. 물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선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본식장 안쪽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물컵이 모자라네요. 한 스태프가 말하자 저는 자동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객분이시니까. 괜찮아요. 손 놀리는 건 익숙해요. 저는 뒤 통로로 가서 물컵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서 늘 하던 일이라 손에 익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이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윤보가 그런 일은 스태프가 할 거야. 하객이 왜 그래? 별거 아니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야지. 오늘은 격식 있는 자리라니까. 좀 생각해서 행동해. 미선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예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뭘 해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동창이 미선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시장님 젊으신가? 응, 생각보다 젊어. 최연소 시장이라고 하더라.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런 분과 인맥이 있다니. 민재가 워낙 인정받고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축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 미선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준호 얘기를 하는데도 태연하게 있어야 했거든요. 본식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준호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본식 30분 전 의전팀이 동선 리허설을 했습니다. 내비는 오른쪽, 신랑 신부 행렬은 중앙, 하객은 통로에서 정지선 지켜주세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자리에 앉아 가만히 웨딩홀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천장, 화려한 꽃장식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카메라들까지 정말 격식 있는 예식장이었죠. 꽃향, 헤어스프레이 냄새, 양복의 벤세제 향, 여러 냄새가 섞였지만 기름 냄새라는 단어만 자꾸 귀에 걸렸어요. 미선이 말한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 선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정희도 왔구나. 예쁘게 입었네. 미선이 정말 잘 됐어. 이런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다니. 동창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미선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미선은 동창들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어머니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죠. 시장님 언제쯤 오셔? 선자가 물었어요. 2시 반쯤 오신다고 하셨어.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거라 정말 감사하지. 미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시장님 한번 뵙고 싶어? 그러게. 미선이 덕분에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네.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그저 조용한 관찰자일 뿐이었죠.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신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신부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죠. 신부가 저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신부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릴 때 많이 신세졌는데. 신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적이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오늘은 내 날이야. 예쁘게 치장했네. 행복해 보여서 기뻐. 네, 정말 행복해요. 끝나고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 나중에 시간 날 때 가게로 놀러와. 네, 꼭 찾아뵐게요. 그때 라면 한 그릇 끓여주세요. 신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는 내 온도를 기억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부가 가고 나자 미선이 다가왔어요. 윤보가 신부랑 아는 사이야? 응, 어릴 때 가게에 자주 왔었어. 중학생 때였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은 신부의 특별한 날이니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 사진 찍을 때도 있고. 미선의 말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제가 신부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죠. 당연히 그럴 거야. 오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본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웨딩홀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어요. 사진사들이 카메라를 점검하고 음향팀이 마이크를 테스트했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특히 시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죠. 정말 시장님이 오실까? 미선이가 거짓말할 리 없지. 우리도 한번 뵙고 싶다. 진짜 영광이겠어. 미선이 정말 대단해. 이런 인맥이 있다니. 동창들의 설렘이 전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제게 시장님과 아는 사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미선은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정말 오실지 불안한 모양이었죠. 시간 맞춰서 오실 거지? 미선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 2시 반에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어. 걱정 마. 알았어. 혹시라도 일정이 바뀌면 바로 연락해. 미선의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동창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쓰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자체로도 충분히 축하받을 일인데 시장님까지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동창이 미선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시장님 어떤 분이야? 젊으신가? 응, 생각보다 젊어. 최연소 시장이라고 하더라.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런 분과 인맥이 있다니. 민재가 워낙 인정받고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축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최연소 시장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건 바로 준호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생기셨어? 키는 크신가? 성격은 어떠셔? 미선이 대답했어요. 키도 크시고 정말 젊어 보이셔. 성격도 온화하시고. 민재 말로는 정말 일 잘하신다고 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저도 함께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거든요. 본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날이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준호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겠지만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저와 준호의 관계를 알아챌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준호도 저와 마찬가지로 조심할 테니까요. 드디어 행진곡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숙연해지며 본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민재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죠. 미선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옆에 앉은 동창이 미선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정말 의젓해 보여. 미선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릴 때 라면 먹던 그 아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딩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본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선은 계속 동창들 사이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시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또다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시장님 잠깐 들르신대. 인사할 준비들 해. 미선이 동창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언제쯤 오실까? 2시 반쯤이라고 하셨어. 바쁘신 분이라 올해는 못 계시겠지만. 동창들은 감탄사를 흘렸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미선이 진짜 잘 됐어. 우리도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네. 미선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동창들의 부러움이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말이에요. 본식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서약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거든요.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잠시 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시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시장님이 오시는구나. 직접 축사까지 해주신다고? 대단하다 정말. 동창들의 흥분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시장님을 한번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미선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선이 제 쪽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던졌죠. 시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으면 뒤쪽으로 와. 그 첫 문장에 얼음이 들어 있었어요. 말은 안내였지만 뜻은 자리를 가르는 칼이었죠. 마치 제가 시장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도 초대받은 하객인데 왜 늘 뒤인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선에게 저는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알겠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선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혹시 시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냥. 아까 미선 씨가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혹시 그런가 싶어서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서둘러 부인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잠깐 화장실에 가기로 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니 제 모습이 보였어요. 수수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평범한 68세 여성의 모습이었죠. 괜찮아.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 잊지 마. 축하하러 온 거야. 그래요. 저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거였죠. 미선이 어떻게 대하든 동창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준호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 뿐이겠지만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동창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미선이 정말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이 성공하니까 좀 그런가 봐. 윤복이한테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동창들도 미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제자리에 앉으니 본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의 본래 의미는 이런 거였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가족들이 축복해주는 것. 시장님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웨딩홀 뒤쪽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시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의전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죠. 동창들도 모두 뒤를 돌아보며 웅성거렸어요. 정말 오시는구나. 어디 계셔? 와, 진짜 시장님이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준호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케이크 커팅 전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장님 도착? 의전팀의 무전이 웨딩홀을 지나갔죠. 하객들이 모두 뒤를 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불이 나게 앞쪽으로 갔습니다.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통로 첫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도 자리다. 빈칸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 정말 오시는구나. 시장님이야, 시장님. 동창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시장님을 한번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준호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 뿐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 아주머니가 실수로 컵을 엎지르며 당황했어요. 아이고,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주머니가 당황해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물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같이 닦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끝에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손끝에서 오래 묵힌 서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천막바람, 젖은 앞치마, 밤마다 스민 기름 냄새. 그런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식집에서 보낸 긴 세월들, 혼자서 준호를 키우며 견뎌온 시간들이 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날까 잠깐 고민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미선의 차가운 시선과 동창들의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예식장 천장 스피커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어요. 귀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도망치지 말자. 오늘은 내 자리를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로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전팀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였죠.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와, 진짜 오시는구나.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미선이 정말 대단해.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미선은 로비에서 시장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어요.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시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전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굳이 일어나서 구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눈에 띄면 준호에게도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준호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동창들이 계속 웅성거렸어요. 진짜 바쁘실 텐데 와주시다니. 민재가 정말 인정받나 보다. 시장님이 직접 축사까지 해주신다며? 미선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답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목이 말랐어요. 그때 누군가 제 뒤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중한 발걸음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리듬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괜히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준호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발소리가 제 근처에서 잠깐 멈췄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준호가 저를 알아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구별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시장님이 뒤쪽을 보셨네? 왜 그러셨을까? 혹시 아는 분 있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눈에 띈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어쨌든 정말 젊어 보이시네. 민재가 복받았어. 미선이도 정말 자랑스럽겠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미선이 동창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시장님 정말 바쁘신데 와주셨어. 잠깐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을 거야. 정말? 우리도? 응, 아마 축사 후에 시간 되시면. 동창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준호와 저의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준호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드디어 축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준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님이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준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비록 멀리서지만 오랜만에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의전팀이 앞을 가르며 길을 만들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따라오고 그 뒤로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주변 공기가 한 톤 낮아졌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장님,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의전팀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멀찍이 서 있던 미선이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손끝이 분주해졌죠.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동창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님을 보려고 했어요. 와, 정말 젊어 보이시네.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 미선이 정말 대단해.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이 길어야 말이 짧아진다는 말이 생각났거든요.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시선이 시장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어떤 축사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단상에 오르기 전에 웨딩홀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 시선이 하객들을 훑어보다가 잠깐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선이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시장님이 왜 하객들을 그렇게 살펴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나 봐요. 시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미선이 다급하게 시장님을 단상으로 안내했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결혼하는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간단 명료한 축사였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었죠. 하지만 저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의젓하게 잘한 것 같았거든요. 축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한번 웨딩홀을 둘러보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찾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미선이 준호께 다가가서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저희 동창들과 잠깐 인사라도. 네, 좋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창들이 들뜬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굳이 나서서 인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준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혹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저는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동창이 준호께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시장님을 뵙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절대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이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더니 약간 의아해했어요. 시장님,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준호가 애매하게 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를 찾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라도 준호와 저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동창들과의 인사를 마치시고 저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발걸음은 계속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동창들도 모두 준호가 어디로 가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웨딩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의전팀도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고 동창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익숙한 눈빛을 보며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준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웨딩홀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의전팀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죠. 미선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졌어요. 엄마.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윤복이 시장의 어머니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왔구나. 제 입에서 아주 짧게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축사는 1분만 할게.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준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바쁠 텐데 고생했어.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긴 세월 동안 한마디면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장님이 윤복이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윤복이가 시장님 어머니였다고? 충격에 빠진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윤복을 대했던 방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뒤쪽으로 와서 인사하라고 했던 말, 냄새 배는 옷은 피하라고 했던 말, 격식 있는 자리라며 눈치를 줬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준호는 미선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오늘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자리의 예의가 우선이라는 뜻이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해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한 말씀 더. 아닙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말을 막았어요. 축사는 정확히 1분으로 충분합니다.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요. 준호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따로 말했어요. 좋은 분과 결혼하시니 다행이네요.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준호가 저에게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축하 인사 끝났으니 이제 가볼게. 그래, 바쁠 텐데 고생했어.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준호가 웨딩홀을 나가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윤복, 나 몰랐다. 알았든 몰랐든 예식은 예식이야. 축하 먼저 하자. 저는 일어나 신부에게 다가가 짧게 안겼어요. 행복해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신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신랑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죠. 좋은 남편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길에 미선이 제 소매를 붙들었어요. 내가 뒤쪽 어쩌고 한 거 미안하다. 미선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숨이 목에 걸렸지만 저는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었어요. 사람은 앞줄에 앉아도 되고 뒤 통로에 서도 된다. 중요한 건 어떻게 서 있느냐야. 미선이 고개를 떨궜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그때부터 미선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스태프가 무거운 아이스통을 끌고 오자 미선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이건 내가 옮길게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아이스팩을 받아 나르며 속으로 말했죠. 이제야 눈이 맞네. 사람을 보는 눈.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보가 우리가 몰랐다. 미안해, 그동안.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대단해. 나는 그냥 분식집 사장이고 준호는 공직자야. 각자 자기 일하는 거지. 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깔보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이었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미선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사람보다 체면을 먼저 봤어. 너를 무시하고 깔봤어. 미선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저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되자.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윤복 분식 1988 앞에 평소보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렸고 양은 냄비는 여전히 보글보글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선이 들어왔어요. 두 그릇만.
그때 그 맛으로 맵게? 응. 오늘은 매워도 괜찮아. 미선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동창회 회비 모았다. 지역아동센터 간식으로 써. 영수증엔 동창이라고만 적어줘. 받을 수 없어. 윤복이 손사래를 쳤어요. 프레임 말고 사람 먼저 보는 연습 중이야. 받아줘. 미선이 먼저 웃었어요. 윤복은 결국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 김이 오르는 그릇을 건네자 미선이 면발을 후루룩 넘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평생 프레임만 봤다. 너는 사람을 봤고, 늦었지만 나도 배울게.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윤복이 국물을 한 국자 더 얹어주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시청 게시판에 조그만 공지가 올라왔어요. 착한 가게 간식 나눔 명단에 윤복 분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진도 홍보 문구도 없이 마지막 한 줄만 있었죠. 밥 한 그릇의 품격은 먼저 내민 손에서 시작됩니다. 윤복은 그 공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따뜻하게. 며칠 후 문이 열리고 신부가 약속대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라면 한 그릇만요. 라면은 추억이고 오늘은 현재다. 윤복이 웃으며 의자 하나를 더 끌어 옆자리를 만들었어요. 어머님,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시장님이 어머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남편이랑 같이 또 올게요. 신부가 환하게 웃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국물이 끓는 소리. 그 순간 윤복은 알았어요. 빛은 정면의 스포트라이트보다 옆에서 길게 번지는 온기라는 걸. 그리고 제자리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 한 달 후 준호가 가게에 들렀어요. 엄마 안 바쁘세요? 언제든 환영이지. 앉아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 일 때문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 하셨을 텐데. 윤복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는 게 가장 중요해. 그날 일로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가? 엄마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엄마처럼 살려고 해요. 사람을 먼저 보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윤복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럼 됐다. 엄마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조용히 지낼 테니까 넌 떳떳하게 정치해. 네, 엄마. 준호가 라면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윤복은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건 맞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분식집 윤복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창 선자가 전화했어요. 윤복아, 다음 주 동창회 나올 거지? 글쎄, 바쁠 것 같은데. 꼭 나와.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가 다 반성했어. 반성은 무슨. 그동안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이제 진짜 친구로 지내자. 윤복이 웃으며 답했어요. 알겠어. 시간 되면 나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윤복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청 앞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윤복 분식 1988은 작지만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죠. 간판이 바람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윤복은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윤복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윤복 분식 1988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둘이 서 있는 자리는 체면의 앞줄이 아니라 사람의 옆줄이었어요. 빛은 정면보다 옆에서 길게 번졌고 그 빛 속에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